여기서 이제 AI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타 IT 분야랑 마찬가지로 전공이나 학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능력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좀 그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저는 2년 가까이 에이다스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AI 기반으로 차선을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했었고 현재는 블루닷에 온보딩을 하여서 영상 코덱의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AI가 기존의 기술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공장에서 사용되는 건데 불량품을 검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육안이나 알고리즘 기반으로는 시스템이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AI가 이걸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AI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 이제 AI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 IT 분야랑 마찬가지로 전공이나 학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나 혹은 AI에 대한 기본 지식이 기본적인 스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AI 엔지니어들의 전공이나 학력을 돌이켜보자면 컴퓨터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 혹은 AI를 다루는 유관학과 전공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업무 특성상 논문을 많이 보고 긴 시간에 걸쳐서 모델 성능을 올리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연구 경험이 있는 석사 혹은 박사 학위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20년도부터 많이 생긴 것 같은데 AI라는 이름이 붙어진 학과들, AI 특성학과 혹은 그냥 AI 학과, 인공지능 학과 이런 학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그렇죠. 앞서 제가 기본적인 스펙을 설명을 할 때 전공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이제 컴공이나 전기전자공학 출신이 아닙니다. 이제 기계항공공학 분야에서 학사와 석사를 이제 취득을 했고요. 이후로는 이제 에이다스 분야에서 1.5년 정도 AI 엔지니어로 이제 경험을 했고 현재는 블루닷의 온보딩에서 마찬가지로 AI 엔지니어로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능력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좀 그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연구 능력이랑 코드 구현력 이 두 가지가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우 일단은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AI 모델을 단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다면 사실 연구 능력이라는 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고 수차례 실험을 거듭하고 고민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연구 능력인데 제가 생각하는 능력이란 거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들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고 또 발견한 사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면서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을 밟거나 혹은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난이도가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끈기 있게 수행을 해본다면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 경험이 많은 지도 교수나 혹은 시니어 엔지니어 아니면 선배분이 계신다면 이분들의 조언을 좀 받으면 실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연구실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했었어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사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걸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 박사 이제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연구 지도도 받고 그랬었죠. 먼저 가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논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정을 잘 정리한 이제 하나의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논문을 많이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이제 감은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 능력이 향상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뭐 헬스나 골프를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면 아, 이때는 이렇게 쳐야겠구나, 자세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어떻게? 네,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AI 분야에서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비전 AI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파이토치 혹은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많이 사용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아무래도 구현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AI 분야 경우는 이제 논문만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현을 해준 코드가 또 같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서 아, 남들은 이렇게 코드를 구현을 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분야가 참 좀 기술 발전이 빠른 이유 중에 하나도 코드가 같이 공개를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빠르게 이제 논문을 따라할 수 있고 얘를 기반으로 또 발전시키고 이게 좀 가능한 거죠. 이게 다수의 회사들이 이제 기술 면접 볼 때 연구를 하셨던 그 포트폴리오를 많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수행하신 연구 내용이나 프로젝트를 잘 정리해서 이제 면접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팁은 이제 연구를 정리를 하실 때 단순하게 결과만 이제 낸다기보다는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어떤 연구 과정들이 좀 단계별로 잘 설명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내용 중에 AI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알만한 기초 개념들, 예를 들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러닝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 컨볼루션, 이런 용어들은 좀 AI 엔지니어라고 하면 좀 익숙한 용어들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중간중간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확실히 공부를 해두시면 면접 볼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제가 연구했던 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결과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ADAS 분야에서 차선 탐지를 이제 수행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는데 처음에 뭐 버전 1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결과가 대부분에선 좋은데 야간 주행이나 차선 변경할 때 검출이 안 되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어떤 실험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험해왔더니 이 논문이 좀 좋았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좋았다. 이거를 가지고 버전 2를 만들고 그리고 버전 2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문제를 또 이제 집중해서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논문들 보고 기법들 가지고 와서 모델 3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걸 그 과정을 그냥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사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코딩 테스트가 AI 직군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연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이제 몰아서 그러니까 취업 시즌에 맞춰서 몰아서 이제 연습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꾸준하게 하루에 뭐 2문제, 3문제를 한다든가 만약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현업에서 짜신 코드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면은 아마 실력이 많이 느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AI 기초 지식을 좀 단단히 다져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자면 과정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라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실험해봤는데 성능이 좋다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A라는 모델을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고 그 결과는 어떻다. 그리고 그 또 이후에 또 다시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또
이렇게 개발했더니 결과가 어떻다. 이런 식의 어떤 연구 히스토리를 잘 설명해 주시면 그리고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녹여내시면 분명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실 것 같아요. 되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러길 바랍니다.